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사의 품격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좀 더 알리기 위해서 저희 시사의 품격에서 제명 알림이라는 코너를 신설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정책,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의 장점, 이재명 후보의 실력들을 검증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신다면 여러분 주변에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영상을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재명 후보의 정책과 비전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국가 경제와 금융의 공공성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서울대 경제학부 초청 강연에서 한 20여 분 정도 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의 질의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응답으로 1시간 20분 정도, 거의 한 2시간에 가깝게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내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질문한 내용들을 쭉 한번 살펴볼까요? 자, 서울대학교 청년살롱 경제학부 초청 강연이었습니다. 경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미중 무역 분쟁 얘기도 나왔고요. 요소수 사태에 대한 입장, 그리고 가상화폐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기본금융 관련해서 채무탕감 지원 정책이 실효성이 있는가, 저출산 문제, 그리고 또 출산 기본소득은 어떤가, 금융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정부 정책과 시장 경제 원리의 충돌에 대해서 경제가 과학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고요. 경기도의 GRDP가 감소한 것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국토보유세를 철회한 것인가? 철회했다면 그 이유, 후보는 철회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한 것이었고요. 국토보유세가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가? 신재생에너지가 석탄이나 원전, 가성비가 높은 석탄이나 원전의 대체 에너지가 될 수 있는가? 장기적으로 어떠한 방향이 맞다고 보는가?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포괄임금제와 주 52시간제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습니다. 기본대출 연체율 관련해서 재정부담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것은 아닌가?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는 기본대출 또는 기본금융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저성장 사회와 공정성 그리고 능력주의와 관련한 입장,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죠. 공공성을 가져야 하는가, 아니면 능력주의, 그러니까 각자의 능력에 맡겨야 하는가, 그런 질문이었죠. 그리고 1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효과, 지역화폐 제로섬 문제, 국가가 발행하는 화폐와 민간 암호화폐 관련해서, 암호화폐는 개인이 시니어리지를 얻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시니어리지라는 것은 화폐 주조 차익을 말합니다. 화폐의 시니어리지는 국가가 독점하고 있죠. 돈을 정부가 찍어내니까요. 국가가 독점하는 것인데, 암호화폐는 개인이 그 시니어리지를 획득하게 되는데, 이재명 후보의 관점에서 이것은 정의로운가, 이런 아주 날카로운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지방 이전, 정치인들이 선거 때만 되면 들고 나오는데, 서울대 이전에 관한 입장은 어떠냐, 그리고 실현 가능하냐,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내용만 보더라도 모 당의 모 후보의 토론과 청년들과의 이 간담회와는 수준이 다른 그런 내용이지 않나 싶습니다. 국정을 운영하게 되면 그 사람의 철학과 신념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런 면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내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기대를 가지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간담회의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경제는 과학이 아니라 정치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공동체의 원리가 작동합니다. 의료보험을 생각해보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보험료를 많이 냅니다. 그런데 돈 많이 벌고 재산 많은 사람이 병이 잘 안 걸립니다. 그런데도 보험료를 많이 냅니다. 병이 많이 걸리고 보험료, 의료 지출이 많은 사람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보험료를 적게 냅니다. 이것은 공정한가요?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의롭습니까? 정의롭습니다.
공정과 정의가 충돌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이처럼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서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부담하고 적게 가진 사람이 덜 부담한다는 공동체의 원리가 작동합니다. 공동체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금융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돈 빌리기도 쉽습니다. 이자율도 낮고 장기로도 잘 빌려줍니다. 고액 대출도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잘 해줍니다. 잘 갚는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사람들은 우선 잘 빌려주지도 않지만 빌려줘도 소액의 높은 이자율에 기간도 오래 빌려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의롭습니까? 정의롭지 않습니다. 이것은 금융의 공공성과 수익성이 충돌하는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산업은행이라든지 국민은행도 상업화된 은행이 아니었죠. 기업은행이라든지 이런 금융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그런 금융들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대부분 상업화된 은행이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이자를 물리고 그것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철저하게 자본주의적인 논리에 금융이 노출이 돼 있다는 얘기죠. 국가가 운영하는 경제정책 그리고 금융의 영역은 공공성을 담보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특히 공동체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금융의 피해자는 바로 청년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돈 50만 원을 빌리는데 돈을 빌려주지 않으니까 사채업자들한테 빌립니다. 그런데 50만 원을 빌리면 선이자, 수수료, 온갖 이름에 20만 원 정도 떼고 30만 원을 줍니다. 그런데 잘 못 갚습니다. 그러면 다시 100만 원을 빌려줍니다. 전에 빌려준 거 50만 원 떼고 수수료 또 2, 30만 원 떼고 이러면 한 2, 30만 원 받고 빚이 1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몇 달이 지나면 300이 되고 1년이 지나면 1000만 원이 됩니다. 이런 고리대금업의 피해자는 대부분 여러분 또래의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기본금융이라는 것을 생각해냈습니다. 50만 원 빌려서 못 갚을 정도가 되면 생활보호 대상자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겁니다. 그러니 어차피 재정복지 지출을 하기 전에 차라리 돈을 빌려주자. 조건은 연 1%에 5년 후에 갚는 것으로 필요하면 또 연장해주고요. 10년으로. 이것이 확대되어 경기도가 재정 보증을 하고 1인당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빌릴 수 있는 기본금융제도로 발전해 있습니다. 이것은 무상 지원하는 복지와 서민금융의 중간쯤에 있는 복지적 대출 형식의 복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에서 기본금융을 시행했고요. 이제 이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실까요? 전 국민에게 신용 상관없이 1000만 원 정도는 국가가 빌려주자. 아주 낮은 이자로 예를 들어서 1%, 1.5% 정도로 아주 낮은 이자로 장기간 저리로 국가가 빌려주자. 그러면 1000만 원이 소중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귀한 지원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지적 대출 형식의 복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국민 1인당 1000만 원을 준다고 하면 5천만 국민이 다 빌린다고 가정을 해본다면요. 500조가 필요하죠. 이게 어마어마한 재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국가가 그것을 다 부담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는 경기도에서 했던 것처럼 부실률에 대해서 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이 서로 하겠다고 난립니다. 은행은 국가가 그 손실과 부실에 대해서 보전을 해주니까 은행은 손해볼 일이 없죠. 그래서 은행은 서로 하겠다고 난립니다. 그러면 정부의 예산은 부실률, 평균적인 부실률 2%가 채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돈을 참 잘 갚습니다. 1000만 원 정도는 그것 때문에 신용불량이 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열심히 갚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우리 청년들 기준에서 부실률을 보면요. 연체율이나 부실률을 보면 2%가 채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98%는 착실하게 갚아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500조가 아니라 2%로 잡아도 10조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필요하다면 저리로
장기간 1,000만 원 정도는 빌려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재명이 말하는 기본금융의 핵심입니다. 경제는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장치입니다. 자, 이것이 이재명이 말하는 경제에 관한 철학이라고 보여집니다. 원래 은행들 중에서 서민들 집 마련할 때 장기 저리로 돈을 빌려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주택은행이 있었습니다. 국민은행은 서민들의 금융자산을 만들어주기 위한 목표의 은행이었습니다. 돈을 버는 게 목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IMF를 거치면서 이들이 모두 상업은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정의로운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이 공동체를 위한 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정책은 일정한 범위까지는 효과가 있고 도를 넘어서면 비효율을 발생시킵니다. 그 단계로 가지 않게 하는 것이 정책 능력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를 과학이라고 하지만 경제는 과학이 아니라 정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경제는 과학이기도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볼 때는 경제는 정치의 영역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재명 후보의 경제와 금융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국가 경제는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 가야 하는가, 그리고 왜 금융은 공공성을 가져야 하는가,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에서 시행했던 기본금융 제도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전 국민에게 1인당 1,000만 원 정도는 빌려줄 수 있는 든든한 국가가 되자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움직이십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의 품격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뿅.